조갑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문제 있는 사안으로 만들려다 보니 결국 조작이라는 범죄까지 가버린 사건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가 제명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해버렸으니 당연히 모든 언론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내에 반발이 일어나고 장동혁 대표는 진퇴양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자, 그래서 장동혁과 윤어게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는 한동훈 당신이 너가 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봐 라는 식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자, 먼저 친한계 인사죠. 신지호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당계 관련 사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자, 이런 제목인데 글 보시면 한동훈의 사과를 보신 당 원로분께서 연락을 해오셨다.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는 잘 했는데 가족들의 당계 연관 부분도 사과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여겨진다. 어제 1월 17일 조선일보 사설은 당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을 다수 올린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해서 한 전 대표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썼다. 조선일보의 이 사설 자체가 팩트가 아니죠. 아니,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쓴 사실이 없습니다. 비난, 정상적인 비판의 칼럼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수준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팩트가 아니죠. 자, 계속 보시면 법률적 해결보다 정치적 해결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대한의 유연성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 지금 국민의힘과 장동혁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이 하는 짓이 이런 식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보시면, 자, 표현의 자유와 연좌제 금지는 타협 불가능한 헌법 가치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자. 헌법학 교수 2호선의 한동훈의 관리 책임 운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자, 사실 이 당원 게시판 사건 자체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비판, 어떤 의견이라도 피력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누가 뭐라고 글을 썼든 그것이 그 게시판이 규정한 어떤 원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쓴 글이면 모든 게 허용이 되어야죠. 게다가 원색적인 비난의 어떤 표현이 들어간 글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색출하겠다 나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가족의 일로 징계를 하겠다, 연좌제 금지, 완전히 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돌아가면 원로분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납득해 주셨다. 당계 문제는 2024년 11월에 현재의 윤어게인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 쟁점화시킨 이슈다. 언젠가 그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후 계엄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을 장동혁이 대표가 된 이후 다시 끄집어내서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당계는 구실에 불과할 뿐 문제의 본질은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에 대한 윤어게인 세력의 증오이자 보복이다. 자, 이게 핵심이죠. 결국 한동훈에 대한 복수를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 윤석열을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수라는 게 완전히 이건 헌법 가치를 위반해서 그것도 조작이라는 범죄적 행위를 더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적 해결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애꿎은 단기 이슈를 쟁점화해서 헌법 가치까지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찬탄과 반탄이 어떻게 구동존이할 것인가 같은 걸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이런 방법, 글쎄요, 공존이 가능할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해결책이 구해져야 할 것이다. 익명 게시판에 누가 글을 썼는지 색출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발상이냐. 그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순리대로 풀고자 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했을까요? 문제가 되는 글부터 추려내는 게 먼저겠죠.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우리 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수위를 넘어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시글부터 추려낸 다음에 그 게시글을 도대체 누가 썼느냐 추적하는 게 그 다음 순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추려냈더니 그게 한 10건 내외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 게시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또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끝냈어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한동훈 전 대표와 엮으려다 보니 거기서 조작이 일어난 거죠. 문제가 된 그 게시글을 한동훈 전 대표 장인이 썼다, 진영구가 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자, 그러니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로 만들려다 보니 지금 범죄까지 가버린 이런 사안이라는 것. 아니,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이 원래 이때였는데 이걸 자꾸 막 늘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기에 쓰여진 글까지 포함시키다 보니 처음에는 1000건이 문제라고 했다가 이걸 1400건으로 늘렸어요. 1400건으로 늘렸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시글 중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연관되는 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문제 없는 글까지 다 포함시켜서는 여론 조작이니 뭐니 IP 주소가 어쨌느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짓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펴는 주장, 여러분, 우리나라는 온라인 투표, 온라인 개표가 아니죠. 전자 투개표가 아니죠. 모든 게 현장 투표, 현장 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뭐 해킹을 뭐 했네 어쩌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현장에서 다 발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이건 싹 빼놓고 온라인상에서 뭐 해킹이 일어났네 어쩌네 뭐 무슨 통계적인 뭐 어떤 관점에서 이게 문제니 전혀 상관없는 복잡한 사안을 끌어다가 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게 음모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뭐 IP 주소가 어쩌니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내는 음모론자들이 하는 선동,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죠. 자, 지금 이미 공은 장동혁에게 넘어갔다라고 봐야겠죠. 중앙일보 오늘 저런 기사가 있네요. 여당의 모든 악재를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한동훈 사과에 머리 아픈 장동혁. 네, 이를 저지른 사람이 수습해야죠. 장동혁이 글쎄요, 수세에 몰리자 단식이라는 자해적 방법으로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결국 이를 저지른 장동혁, 윤호계인이 수습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감사합니다.